네, 5월 23일 내일이요. 다 아시겠지만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직접 작성한 메모가 한 200여 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어떤 서류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메모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엿보이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메모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통 지근거리라고 하죠. 지켜봤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전 연설비서관으로 계셨던 광원국 작가님과 함께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근거리는 아니었고요. 그런가요? 네, 멀찌감치. 네. 연설비서관이면은 대통령이 하는 연설 대부분을 다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연설 쓰는 일은 이제 공적인 업무여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대통령님의 소회를 듣거나 이런 일은 좀 드물고요. 그건 이제 부속실이나 이런 쪽 그야말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고. 근데 연설문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요. 이게 사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되게 자주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비교적 다른 비서관들보다는 많이 들을 기회는 많죠. 그렇지만 그게 다 이제 어찌 보면 공적인 얘기고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 사적인 메모 같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나누는 얘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냥 기억을 해보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이른바 약간 프리토킹, 그렇죠? 연설할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연설문이 마치 없는 듯이 하셨던 분인 거로 기억이 돼요. 그게 이제 실제로 연설문이 없었던 연설도 많고요. 그래요?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메모를 가지고 연설하신 거고요. 네. 또 연설문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가신 경우에도 그 연설문을 그대로 읽지 않으시고 현장 분위기에 또 맞춰서 이렇게 읽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연설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죠. 연설 비서관으로서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이게 기껏 이렇게 정성 들여서 써서 드렸는데 그대로 안 하시고.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그만큼 고생해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신 건데 근데 본인께서 그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셔서 하는 거는 연설은 대통령 거죠. 제가 무슨 거기에 서운할 일도 없는 거고 관여할 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서거일로부터 10년이고 사실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죠. 1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좀 있을 텐데 강 작가님은 10년이라는 서거 10년이라는 내일이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도 이번 이제 10주기여서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도 저도 부산에 가서 유시민 이사장과 토크도 했고 여러 행사에 갔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건 더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요.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이번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눈에 안 보이면요 멀어지는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들이 좀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점점 더 그리워지고 있다. 이게 아마 강 작가님만의 생각은 아닐 거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얘기하신 거에 대한 해석들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자기를 많이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래서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생각이 깊었다는 거죠. 네. 그 깊은 생각에 대한 해석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아하.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네. 그걸 다시 끌어내서 이 시대에 맞게 또 다른 해석을 계속 낳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고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설 비서관으로서요. 강 작가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사실 그 청와대 일을 관여를 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행정관으로도 계시고 예. 그 뒤에 이제 참여정부 때는 비서관으로 예. 계셨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도 연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명연설가셨습니까? 그거 아니고 저기죠. 그 원조죠. 원조.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근데 두 분의 스타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가까이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두 분 다 그 말과 글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거기에 네.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하셨던 분들이고, 근데 좀 다른 점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본인의 말과 글을 어떤 역사 또는 기록으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대의 어떤 또 그 현재 시점에서 네. 청중에 좀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셨나. 현장 중심. 그렇죠. 예. 그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메모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또 가장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외로움이었어요. 고립감.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어떤 외로움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당시 상황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 작가님이 가까이서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예, 저는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뭐 가까이서 본 건 아니고요. 저보다 가까이에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고독한 자리죠. 그렇죠. 어찌 보면 두려운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최종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고, 네. 그 책임까지 본인이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물론 보고도 받고 조언도 듣고 뭐 회의도 하고 하지만 최종 결정이라는 게 늘 이제 외로운 결정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특히 또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자주 하셨던 말인데, 그 봉화에 나는 산맥이 없이 우뚝 솟아 그냥 그 봉화산 같은 존재다. 나는 산맥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봉화산이 그냥 산만 하나 우뚝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벌판에 그냥 떼똥하게 서 있어요. 주변에 어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본인을 그 당시의 처지라든가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 말 들을 때 정말 짠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메모에 이제 그건 메모는 공개되는 걸 전제로 쓰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본인의 진심, 본인의 그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쓰시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메모에 이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기록물로 지정까지 하는 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에 대한 어떤 의지, 어떤 철학. 그런데 그거는 확고하세요. 그 이제 기록물로 넘길 때 뭘 가리지 않았어요. 불리한 것도. 그런 건 전혀 가리지 않고 다 넘기는 걸 전제로 다 넘겼죠. 그것 때문에 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겠죠. 그 기록을 남긴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려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분이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들고요. 메모를 보시면서 가장 좀 강 작가님이 보시기엔 인상적인 대목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는 뭐 글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게 국민들이라고 그랬다 들자를 뺐더라고요. 그 메모에서도 이 교정교회를 보셨더라고요. 국민은 들자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국민이죠. 국민 자체가 어떤 집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자를 또 빼셨더라고. 굳이 안 빼셔도 되는데 그걸 빼시고 본인의 어떤 특유의 그 어투가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반복을 좋아하세요. 근데 메모에도 여전히 그런 반복을 그대로 그냥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하듯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걸 뭐
가려서 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쓰셨다는 게 확인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아, 글을 쓰시는 분이나 그런 게 보이시는군요. 저는 뭐 내용은 그다지 관심 없고요.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더 제가 붙이면요. 아마 그 외로움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언론에 대한 단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모에 보면은. 원래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실제로 그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대화를 했다기보다 이제 언론 관련 연설을 할 기회들이 뭐 신문의 날이라든가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또 그 언론사 창립 기념식 같은 데 가서 이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대통령이 구술을 뭐 들은 적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언론의 그 어떤 역할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비례해서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그 생각은 정말 확고하셨던 것 같아요. 5년 내내.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참여정부 이후 정부에서 언론이 보인 행태라든가 네. 또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정말 언론은 중요한 거다.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제대로 보셨던 것 같고 그만큼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메모에도. 근데 이제 언론하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은 언론과 건강한 어떤 긴장 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또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변질돼 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뭐 보수 극우 언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언론들의 공격들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이런 단어를 보면은 이런 어떤 문장을 보면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숙명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니까 네. 숙명적으로 대척점에 있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책을 두고 대안 경쟁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책보다는 언론이 제시한 대안이 더 좋으면 제시를 하고 네. 서로 경쟁을 하자. 그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건전제안 뭐 이런 것들 그 분류를 해가지고 네. 정책에 다 반영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무슨 그 언론 중재인가요? 이런데 예. 한 것보다 훨씬 많이 그 언론에서 제안한 것들을 받아주고 그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직접 편지도 쓰셨어요. 언론에 그 쓴 기자한테 네. 이런 좋은 제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 근데 심각한 건 아까 이제 적대적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 대안 경쟁을 하고 하려면 가장 기본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상대를 인정해 줘야죠. 네. 근데 과연 몇몇 언론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해 줬는가? 네. 처음부터. 아예 대통령의 그 성공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성공하기를 과연 바랬는가? 그에 앞서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인정했는가? 저는 그것부터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서로 대안 경쟁을 하고 네. 방금 얘기해서 뭐 건전한 긴장 관계 네.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상황이요. 예.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죠. 뭐 네. 크게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관계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이 됐던 시기가 아마 탄핵 정국이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4년이죠. 그렇죠. 결국 그런 게 그걸로 나타났죠. 연설 비서가시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탄핵이 가결되기 직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연설비서관이 연설을 작성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구술은 그러니까 저는 치는 역할만 했죠. 치기는 누가 쳐야 돼요. 예. 대통령이 직접 다 쓰지는 않으시니까 예. 대통령 구술을 받아서 치긴 했는데요. 네. 뭐 거의 뭐 100% 대통령님 구술에 내가 뭐 토시 거의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사과하면 네. 탄핵 면해 줍니까? 그래서 그럼 사과하면은 봐주고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봤죠. 그런 사과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입에 발린 사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국 탄핵 당하셨죠. 이 연설의 첫 번째 청중이시기도 하군요. 연설 비서관이. 그죠? 누구보다 그런 먼저. 영광은 있죠. 예. 남들보다 먼저 듣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그렇죠. 그럴 때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이런 생각도 좀 제가 뭐 그런 말 할 위치는 아니고요. 예. 이제 처음에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죠. 놀랬던 경우요? 뭐 대연정 제안을 하신다든가 예. 뭐 그런 거 큰 걸 말씀하실 때 네. 그런 말은 처음 듣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충격은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었겠군요. 좀 놀랍죠. 지금 대략 한 10년 지나고 나서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냐,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요, 허무하다, 허탈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무엇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꿈꿨던 세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메모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역사를 대담하게 그려야 하는 시대다. 이런 메모도 있고요. 해보고 싶은 일이 멀리 내다보는 일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꿈이라든가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많이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네. 그 마지막에는 이제 많이 이루지 못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 권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네. 이거는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시민 민주주의가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대통령한테 기대고 정치권에 의지해서 될 일은 아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좀 외로움 이런 것들도 묻어 있지만 메모 같은 걸 보면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은 그냥 저도 이제 화면으로 보거나 이러면은 어떤 시대에 대한 낙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히 보셨는데 전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 한 번도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그래요? 일희일비하는 걸 잘 못 봤어요. 늘 자신감이 있으시고 늘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무슨 재보선 다 졌잖아요. 그럴 때마다 의기소침해 있으면 다 그런 거다. 이런 거 하나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잘 될 거다. 그래서 늘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또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랬던 분이 10년 전에 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는 그때 받아들였던 느낌은 저는 역시 그 대목에서도 노무현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다웠다. 이게 어떤 의미죠? 간단하게만 좀 방금 얘기했듯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역사의 진보를 믿고 몸을 던지고 늘 그래 왔거든요. 이게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또 계산을 하고 뭐 실패할까 이런 걸 또 두려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강홍국 작가님 연설비서관 참여정부 때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강홍국 작가님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추억하는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소박하게나마 저희들이 좀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작가였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1337님이 푸른 바다였던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파집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 이정욱님은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대통령 흔들기만 했었다. 우리는 불행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K7414님은 KBS가 국민의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이게 다 뭐 관련된 말씀이시죠. 예, 다들 감사드리고요.